반갑습니다. 최근 이 생물보안법 관련 기업들이 크게 조정을 받고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 추가 이슈가 나오지 않아 많이들 걱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금일 이 우시바이오와 우시앱텍이 공장을 매각하겠다라는 이슈에 있어 다시 한번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0월 달에는 국내 바이오 주식들 중에 이 생물보안법 관련 기업들이 좀 선두를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현재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다시 한번 이 100만 원을 탈환했고 많은 기업들 중에 이 기회를 잡을 세 가지 기업 어딜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신 기사가 좀 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인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국가 안보 우려로 인해서 표적이 된 후 일부 사업을 매각하겠다 이런 매각 부분에서 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중에 이제 우시엠텍이라는 기업은 이 필라델피아에서 4개의 실험실과 제조 시설을 운영하는 이 우시 어드밴스드 테라피를 이제 매물로 내놓고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유럽 내의 생산 시설에 대한 이 매각을 타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생물보안법 자체가 찬성이 306표고 그리고 이제 반대가 81표가 공개가 됐는데요. 현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넘었고 현재는 이 미국의 상원 통과와 이 대통령 서명만 남았는데 이 바이든과 해리스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중국 견제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.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서 이제 우시엠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도 이 미국 규제에 따른 일부 이 사업 매각 관련의 이슈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좀 나눴는데요. 이제 계약 매각은 이 논의 자체가 수개월 동안 진행이 됐었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이 축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노코멘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이런 부분에서 이 3분기 매출이 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 3분기 매출에서 이런 실적들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될 시 정말 이 생물보안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우시 엠텍과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설 자리가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대표적인 CDMO 기업들인데요. 이로 인해서 국내 CDMO 기업들이 이제 좀 수혜를 받고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계획을 좀 보시면 기존 이 물량 확보와 그리고 스케일을 늘리기 위해서 2026년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최종 58만 리터의 이 생산 규모를 갖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. 현재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 미국 내에 3개의 이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현재 이 미국 내에서 이 네 번째 시설을 좀 건설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현재 매각 부분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고 실질적인 운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현재 이 매출 비중이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이 상업화 단계가 이 대략 40% 정도가 됩니다. 이 굉장히 좀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. 이제 이상 같은 경우 이전 단계 초기 물질이 60%였지만 현재 이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후기 임상이나 그리고 상업화 프로젝트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대형 CDMO 기업들이 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여기서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보시는 것처럼 매출의 약 22%를 차지하고 있는 좀 이런 초기 임상 단계의 프로젝트는 이 바이넥스 같은 이제 중소형 CDMO 기업들에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정말 이 생물보안법 수혜를 좀 K바이오나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이런 인도 바이오 기업들이 좀 크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 이유가 이제 우시엠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올해 2분기 로비 금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4배나 급증을 했다고 해요.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 로비 비용이 급증을 하면서 이 마진율 자체도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이 미국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유럽 바이오 기업들이나 이 다른 이런 아시아 바이오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력이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이 시간 문제고
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적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현재 2023년 매출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이 우시엠텍 같은 경우 총 매출이 4조 8,452억을 기록을 했어요. 현재 우시엠텍 같은 경우 미국 매출 비중을 무려 65%나 차지하고 있는데요. 이 65% 중에서 이 미국 매출이 연 대비해서 42%나 늘어났다고 해요. 정말 이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이 비중 자체가 큰 폭으로 깎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, 우시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 2023년 매출이 3조 1,556억을 나타냈는데요. 현재 미국 매출 비중이 50에서 55%인 만큼 이 굉장히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우시엠텍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3조 1,493억과 우시바이오 로직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조 5,778억이 되는데요. 현재 이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아니면 이런 유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이 물량을 받아줄 이 CMO와 CDMO 기업들이 정말 실질적인 수혜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생물보안법 관련주들 우리가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 빼먹을 수가 없겠죠. 잠시 관련 차트를 우리가 함께 봤을 때 아까까지는 이제 100만 원의 자리를 차지를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밀리면서 좀 아쉬운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근데 아직 추세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이런 정배열 형태에서 이렇게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좀 강한 수급을 받쳐준 부분에 있어서 좀 21선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으면서 좀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현재 이 상승 추세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추세 라인을 탔고 2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한 수급과 함께 좀 다시 한번 이 바이오 대장주로서 강한 모습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강한 이런 대장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근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좀 어느 정도 좀 비싼 주식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.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담감이 또 생길 수가 있고,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아닌 다른 이런 수혜 기업은 없을까라고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. 제가 여기 기업들 중에서 좀 분석을 진행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돋보이는 탑3 기업을 발견을 했는데, 지금부터 함께 보시면 우선 이 에스팜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에스팜 같은 경우 좀 최근의 이슈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,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이 대량 생산 이 신기술을 도입을 하고 사업 제휴에 관한 이 협약이 이번 계약에 따라 2030년까지 좀 늘어날 전망이 있다라는 건데요. 이 일본의 후지모토라는 이런 기업하고 후지모토의 이 특허 물질인 이 후지메트 액상수지에 대한 이 독점 판매권과 함께 이 올리고 합성에 대한 이 독점 사용권 확보를 했고, 여기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꿈의 기업이다.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이 꿈을 먹고 살잖아요. 내년부터 이 에스팜의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최근에 열렸던 이제 에스모에서도 이제 에스모가 세계 3대 암학회인데요. 여기서 이 고형암 보시는 것처럼 이 SP100에 대한 이 고형암 자체가 임상 1상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부작용도 없었으며 이 독성 자체가 발견되지 않아서 현재 임상 2상에 대한 이 용량 자체가 360mg으로 결정이 됐고, 이 안정성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괜찮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모멘텀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내년 초부터 제2 올리고동 증설을 할 예정인데요. 현재 이 전환사채가 좀 많다라는 게 우리가 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기존 주주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, 아무래도 이 제2 올리고동 증설에 인한 좀 이런 투자를 좀 유치를 받았지만 주가의 가치가 이런 훼손되는 부분에 있어서 에스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좀 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과, 현재 이 제2 올리고동 증설을 통해서 2026년부터 이 연평균 약 10% 정도 성장할 전망에 있다라고 우리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
현재 이 많은 이 기업들의 2세대 약물이 특허가 만료가 되다 보니까 뭐 ADC, CGT 같은 뭐 메시 같은 이런 다양한 치료제로 우리가 좀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현재 이 CGT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이제 CGT 같은 경우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데 이 유전 등의 이런 희귀 질환을 적응적으로 개발하면서 이제 RNA를 타깃으로 하고 있고 현재 이 RNA를 타깃을 하는 이 올리고 API를 현재 ATM이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이 모멘텀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에스판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아직 이 강한 추세를 타고 지속적으로 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장기 평선 골든 크로스와 다시 한 번 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우리가 이런 여부를 좀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 이 구간에 대한 이제 좀 매물대가 겹쳐 있는데 현재 이 구간 잘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런 여부를 좀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이제 이때는 증시가 좀 폭락을 하면서 좀 영향을 크게 미쳤지만 이 121선에 대한 강한 지지가 우리를 좀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부를 우리가 좀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21선을 타고 강한 흐름을 나타내 준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이런 추가적인 강한 모습을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거 우리가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직 수주잔고도 보시는 것처럼 대략 2천억이 좀 남았기 때문에 향후 이 매출에 있어서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인데요.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 중소형 바이오 리액터가 주력입니다. 현재 이 생물보안법으로 좀 배제가 되면 그러면 이제 우시바이오 로직스와 우시엠텍의 이런 길 자체를 좀 대응해줄 이런 중소 CDMO가 굉장히 필요한데요. 그게 바로 이제 바이넥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, 이런 글로벌 공급사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. 현재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 좀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근데 현재 리스크가 한 가지 있긴 합니다. 바로 이 미국의 CGMP 인증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최근 공급 공지나 그리고 기존 EU GMP를 취득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모멘텀 자체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셀트리온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CTP47 같은 경우 앞틈라의 이 바이오시밀러인데요. 이 상업화 물량을 좀 생산될 예정에 있으며 이 셀트리온 정용 라인까지 구축을 해놨습니다. 2024년 10월부터 25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좀 진행될 예정인데요. 현재 여기서 영업이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. 왜냐, 이런 중소형 CDMO는 소규모 임상 단계 물량 생산보다는 좀 상업화 단계 물량 자체를 좀 하나 확실하게 잡아두고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소규모 같은 경우 임상 자체를 좀 많이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이런 원가나 그리고 뭐 청소하는 데 있어서 뭐 판관비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좋지 않다라는 거죠. 현재 2024년 6월 송도 공장이 FDA 실사가 완료됐고 이 기존 미팅에서 우리가 대응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미국으로부터 인증인 CCMP 인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 우리가 바이넥스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바이넥스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이 수급 자체를 보여주면서 좀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현재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 21선에 대한 이 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, 그 다음에 이 61선에 대한 이 지지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1선 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가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만큼 아직 이 강한 추세 라인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. 현재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좀 강한 저항 라인이자 또 지지가 돼 주었던 이 구간에서 흐름 자체가 깨지지 않고 현재 이 부딪힌 이 구간에 대한 매물대에서 강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이 신고가를 향해 다시 한 번 더 달려나갈 수 있을지 그런 여부를 좀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현재 이 구간에 대한 수급 자체를 눈여겨봤을 때
보시는 것처럼 저때 당시 이 개인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현재 이 물량 자체가 큰 폭으로 이탈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이 물량 자체를 갖고 있다. 그리고 더 추가적인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과 다시 한 번 더 수급 자체로 바뀐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이런 흐름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손바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수급이 어떻게 이탈이 나오는지 그런 흐름들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 IMBDS도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기존 암을 검사할 때 보시는 것처럼 암이 발현된 이 세포에서 채취를 합니다. 이제 채취를 통해 암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는데요. 근데 여기서 이 부작용이나 출혈, 감염, 통증을 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. 이 고영양층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하기 어려운데요.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긴 게 이 액체 생검이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피에 있는 이 ctDNA에서 종양세포인 이 암을 측정을 하는데요. 이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이며 현재 이 IMBDX는 이 강한 이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이 세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캔서 파인드 같은 경우 올해 상용화가 시작될 예정이고 혈액 이 10mm로 팔종암을 검사할 수 있는 이 굉장히 좀 혁신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이 병원에 실질적으로 좀 검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검사를 맡아보고 싶고 현재 이 병원 내에서도 추가 장비 도입 없이 이 병원들의 이런 수익성 자체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.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외로 이 캐서 디렉트와 그리고 아팔리키드 같은 경우 모두 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팔리키드 같은 경우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라고 우리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이 바이오를 투자할 때 빅파마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IMBDX는 이 빅파마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현재 8개국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 아스트라제네카 협업 위주로 이 해외 시장도 본격적으로 좀 침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캐서 파인드도 굉장히 좀 영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비용 자체도 다른 기술하고 좀 봤을 때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암이 기존 다른 암들과 비교를 해서 굉장히 많은 암들을 채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제 검사 시간도 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뭐 귀찮음, 지루함 이런 것도 없고 진단 시간이 7일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그것도 이제 금방 지나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과 이 민감도와 특이도 자체도 이 큰 폭으로 이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좀 굉장히 유리한 면에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이 특징 자체가 우리가 이 피 한 방울로 이 피 10mm로 다양한 암들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 IMBDX도 현재 좀 저항 라인에 막혀 있다. 그리고 이 구름대에서 현재 매물 잘수하면서 추가적인 이 상승 준비를 좀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추세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이탈이 나왔지만 현재 여기에 61선에 대한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더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 추세 라인을 타고 물량 소화와 함께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현재 이 구간이 좀 강한 저항 라인이자 또 지지가 돼줬던 만큼 현재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61선이 강하게 지지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를 우리가 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추세 라인을 타고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내 줄 경우에 또 한 번 더 강한 움직임 이런 강한 힘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IMBDX가 올해부터 매출 자체도 다시 한 번 더 발생이 되고 또 현재 이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또 본격적인 매출 자체가 이 빅파마 기업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매출 자체가 또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IMBDX의 움직임도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 이
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런 수혜 기업 과연 누가 있을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이런 탑3 기업들을 알아봤는데요. 현재 이 생물보안법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현재 중요한 것은 이제 우시엠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나오면서 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상 영상 마쳤고요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.